얘들아 모여봐라. 한 방에 끝내자 그거. 안녕하세요, 센터로드입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소술사 육성을 마치고 리치왕 즉 강령술사로 갈아탔어요. 사실 강령이 S티어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얼마나 좋은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원소도 괜찮았거든요. 구상번개로 나락 100단 정도는 깰 수 있고 머리 파밍, 재료 파밍에 너무나도 최적화된 캐릭이었습니다. 근데 클레논 분이 강령술사로 오버보스를 한 방에 죽이는 걸 보고 묵혀뒀던 리치왕 스킨을 꺼내서 강령을 키우게 되었어요. 양손 둔기를 들어서 서리안을 들지는 못하지만 볼바르가 들고 있는 그 둔기랑 비슷한 룩이 있어서 착용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딱 보기만 해도 키우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나락 150단을 깬 메쿠나 빌드를 기반으로 약간 수정해서 강령술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령술사 메커니즘 몰라도 될 정도로 간편하고 세요. 이 피해 파도만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130단 이상 고단 등반할 때는 깔아줘야 되는 게 많지만 거기까지 갈 일 있겠습니까? 제 장비를 보시면 명품화가 심하게 덜 돼 있어요. 방어도도 1000이 안되고 피통도 11,000밖에 안됩니다. 문양 또한 40몇 레벨밖에 안돼요. 하지만 데미지가 몇천억이 떠요. 원소술사 5억 떴다고 좋아했었는데 강령술사는 한 방에 2천억이 뜨는 거죠. 강령술사 밑바닥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환강령으로 대충 찍으면서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소술사를 키우다가 강령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사전 작업을 해주면 편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쉼없는 부패를 2만 개 정도 모아주시고요. 이 속삭임 나무 퀘스트에서 받은 보상 상자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상자는 계정 귀속이기 때문에 원소로 받았더라도 강령술사를 오픈을 하면은 강령술사 아이템이 나와요. 그 상자에서 얻는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이 위상을 얻는 게 주 목적입니다. 강령을 하고 싶어도 위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빠른 피 위상, 그래서 그런 사전 작업을 해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시즌 영역을 돌면서 도망친 머리를 많이 모아두는 것입니다. 머리는 어디서 얻는 게 좋으냐, 이런 뿌리 거점 던전에서도 나오지만 그래도 녹색 필드에서 사냥하는 게 제일 빨라요. 왕뿌리를 뜯으면 보스가 한 마리 나오는데 머리 없는 껍질이 나오면 머리를 주지 않고요, 머리 보스 나왔을 때만 머리를 줍니다. 따라서 보스의 이름만 봐도 머리를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이 용병 포인트를 많이 모아두는 것입니다. 은신처로 이동을 하면은 파이라 상인이 전설 아이템들을 팔아요. 여기서 본인한테 필요한 위상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재고 보충. 여기 자원 위상 보이죠? 빠른 피 위상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은 구매를 해서 까봐야 합니다. 나왔을까요?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네요. 목록이 없다면 재고 보충을 통해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양손 둔기도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또 코라스트 시장으로 이동을 해서 지하도시 입구로 이동을 하면은 고물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협상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위상들을 세팅할 수가 있죠. 이 빠른 피가 최소 2초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자원을 먼저 몰빵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위상을 세팅해서 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벌의 후예랑 거짓된 죽음의 수위를 주워 놓습니다. 만약에 운이 없어서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수위를 먼저 장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위도 없고 영벌도 없다 하면은 전설 머리에는 굳은뼈의 위상, 갑옷에는 돌격전차를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벌의 후예는 극대화 확률의 명품화 몰빵, 보석은 토파즈 즉 지능보석을 박아줍니다. 다음은 수인데요. 제압딜은 최대 생명력이 높으면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생의 명품화 몰빵 해줍니다. 근데 이걸 제작하려면 바크룬이 6개 있어야 돼요. 블리자드가 의도했다고 싶을 정도로 바크룬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씨바 새끼들이죠. 룬은 이그니, 콱스 룬을 박아줍니다. 장갑은 궁극 위상을 박아주고요. 지능 최생 극화 세팅해주고, 당금질은 행적 기절, 보강 상태의 공격력을 세팅해줍니다. 명품화는 최대 생명력의 몰빵, 바지는 캐시미의 유산을 착용합니다. 필수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은 군주 지뢰에서 드랍을 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옵션은 피해 파도가 2배의 피해를 줄 확률이고, 그 다음에는 고유 옵션 데미지, 3순위로 피해 파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예요. 피해 파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는 이 빠른 피 위상 높은 걸 먹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명품화는 피해 파도 2배 피해줄 확률의 몰빵, 신발은 저주받은 오라 위상을 박아주고요. 피하기 최대 충전 3짜리 해주면 좋습니다. 옵션은 최생, 방어도, 이동속도 또는 지능 맞춰주시면 되고요. 메쿠나는 이동속도 대신에 지능을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유저는 느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속을 맞춰줬어요. 당금질은 이동속도와 저주 크기, 혹시나 본인이 좀 잘 죽는다고 하면은 저주 크기 대신에 대못 박힌 갑옷도
괜찮다고 합니다. 명품화는 최생의 몰빵. 다음 양손 둔기를 쓰는데요. 아쉽게도 양손 대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서리한 스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압 피해 때문에 쓰는 거고요. 위상은 헤일이고 옵션은 지능 최생, 행적 주전 회복. 단검질은 보강 상태 공격력, 거인의 몰락 세팅해주고요. 명품화는 거인의 몰락에 몰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룬은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잔 크라이 쓰시면 됩니다. 궁극기인 피해 파도를 쓸 때마다 몹들을 예쁘게 모아줘요. 마녀술에서 피라냐를 쓰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별로야. 이거는 그냥 잔크라이 쓰는 게 낫고요. 본인이 잘 죽는다 싶으면 크라이 대신에 잘룬, 고단 등반할 때는 와트룬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정석 세팅은 지능, 응결된 피해 경류고요. 단검질은 보강 공격력,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입니다. 위상은 희생 넣어줍니다. 명품화는 피해 경류나 응결된 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지는 빠른 피 위상 박아주고 지능 최생 행적 취약. 단검질은 보강 상태 공격력,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생의 명품화 몰빵 해줍니다. 이 빠른 피 위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초 이상 구하시면 되고요. 메쿠나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극한으로 맞춰서 빠른 피 대신에 저주받은 운명의 위상을 받고 신발에는 저주받은 오라 대신에 착취자를 박습니다. 고단 극딜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반지는 맹렬한 싸움권 위상 박아주고요. 지능 최생 극확 또는 공속 넣어주고 단검질은 첫 번째 반지와 동일합니다. 이 극대화 확률은 영벌의 후에 극확 3저격 했을 경우에 공속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메코나는 극확 대신에 공속을 넣어놨어요. 또한 첫 번째 반지에 최생 대신에 공속을 넣어놨습니다. 공속을 넣는 이유는 고단 등반할 때 시체 촉수를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네요. 아직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극확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망자에서는 수학자, 뼈, 무쇠 희생해주시면 되고요. 용병은 수보, 엘드킨. 수보의 스킬은 원소술사와 동일하고요. 이게 국민 세팅이네요. 엘드킨은 불꽃수에도 지폭 시전 세팅합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인데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찍은 스킬은 많은데 단축창에 올라가지 않은 스킬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 시전이 되거나 올려만 놓거나 스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피해 파도고요. 피해 파도를 쓰면은 피해 구슬이 많이 떨어져요. 이 피해 구슬을 먹으면 빠른 피 위상으로 인해서 피해 파도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서 데미지를 더 올리기 위해서 시체 촉수를 쓰거나 마른 병을 쓰거나 하는 거죠. 정복자도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용해야 될 문양과 보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에는 정수 위상 박아줍니다. 두 번째 보드는 피를 부르는 피, 희생 박아줍니다. 이렇게 세팅하시고 세 번째 보드는 피바다 10년 위상 박아주고 이렇게 세팅합니다. 레벨업 과정에서 정복자가 모자라면은 이런 데미지 위주는 넣어주시고요. 이런 몸빵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드는 식인, 지배 문양을 박아줍니다. 이렇게 찍으시고요. 마지막 보드는 쇠하게 마시는 자 문양입니다. 다음은 마녀술과 비술 보석입니다. 고유 마녀 능력은 순환, 일반 마녀 능력은 정화의 손길, 오라 전문화, 영혼 수학, 마녀단의 숨결, 흡수의 오라 세팅해 주시고요. 초창기에는 이 순환 대신에 피라냐 회오리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환을 쓰고 있죠. 생장과 부패를 3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술 보석도 생장과 부패에 관련된 보석을 쓰죠. 1순위로 맞춰야 될 것은 별의 목소리입니다. 재료는 장로인장, 원혼의 심장, 분노의 수수께끼가 필요하죠. 분노의 수수께끼는 사악한 맹약, 환영의 끈, 해골 조각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작함에 있어서 보석 조각이 모자란다면 여기 보석공한테 가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수위를 제작하기 위한 바크룬을 얻기 위해서 무작위 룬 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나옵니다. 괜히 룬만 날릴 수 있어요. 그냥 바크룬을 파밍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바크룬은 모든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비술 보석은 늪의 친구입니다. 생장과 부패 3개를 쓰기 때문에 사용하고요. 사악한 맹약, 맹금의 발톱, 사악한 선물, 다이아몬드 조각이 필요합니다. 사악한 성물은 새끼 두꺼비의 소원, 뾰족한 손가락, 해골 조각이 필요하죠. 마지막 비술 보석은 다행히도 사악한 맹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설 비술 보석을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분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머리도 없다 하면은 사악한 맹약, 새끼 두꺼비, 원혼의 심장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싸울 때는 피해파도 쓰고 그러면 피가 생기죠. 이 피를 먹어주고 또 피해파도 쓰고
군중지에 걸리면 피해 안개 써주고 피해 파도 쓰고 붓을 먹어주고, 보시면은 몹들을 모아주잖아요. 저게 크라이룬의 효과입니다. 우선적으로 파밍을 해야 될 것은 저 맵의 반짝이는 빵뿌리를 찾는 것이죠. 여기서 머리를 먹어야 합니다. 몹이 없어도 피해 안개를 쓰면은 구슬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먹어주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동력이 좀 딸립니다. 따라서 머리 파밍은 원소 술사가 짱이죠. 그래서 원소를 부캐로 하신 분들은 머리 파밍을 원소로 하시고 준비가 되면 네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